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사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수요일장 해외 선물 전략 함께 탄탄하게 챙겨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부도요.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4-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채팅방도 활용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들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번호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 11시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변화했을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관망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일단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가네요. 2717.75포인트로 0.22%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하락세보다는 조금 멈춘 상황입니다. 조금씩 반등하면서 6,900포인트가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6,950포인트 로 0.25%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2369 0달러로 0.35% 같은 가격대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급등 이후에 1,320달러가 다시 이탈이 됩니다. 1,319.6달러 선으로 0.67% 여전히 상승세 유지는 하고는 있지만 1,320달러가 이탈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잠시 후 30분 후에 만나보게 될 크루드오일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64달러 돌파 이후 초반대 가격대 여전히 지지가 되면서 64.30달러 선 0.86%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의 달러 인덱스 흐름 확인하시죠.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9.665 라인으로 0.39%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을 한 지 30분이 지나간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초반에 나왔었던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일단 골드 같은 경우 1,320달러가 이탈이 된 상황이고요. 잠시 후에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오일은 이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64달러 초반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이제 움직임이 조금 멈춘 상태인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에서 소폭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는 유로 FX와 그리고 S&P 500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 집중적으로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좀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장 좀 참 중요한 시간인 만큼 많은 부분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일단 문자로 접수해주신 상담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끝자리 044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지금 발표 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빠르게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크루드오일을 63.76에 매도
내계약을 가지고 있는 청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산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일단 방향 자체도 조금 엇갈린 상황이고 그리고 계약수도 다계약을 실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점검이 정말 빠르게 필요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크루드오일이 64.29달러 선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보내주신 시청자분의 가격대는 63.76의 내계약을 매도로 지금 홀딩 중에 계신데 마스터님 지금 좀 가격대가 점점 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리스크 관리할까요? 네,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본절 오면은 웬만하면 청산하시고 본절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전일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진폭에 대한 반납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본절 오면 좀 청산하는 식으로 웬만하면 가시고 관점 자체를 좀 다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좀 이따 이제 오일 관련해 갖고 좀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네. 지금 이제 랠리에 대한 강한 매도 추세가 깨져버렸어요. 전일부로. 시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적 관점으로 보겠다 이런 거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지금 매수 추세대 자체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지금 제일 밑단에 있는 추세대 자체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적 관점으로 가는데 개인적으로 스팬까지 붙을시 그때까지 매수적 기다리는 식으로 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세 자체가 사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질문자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굉장히 도박적이에요. 지금 상황 속이. 굉장히 네. 지금 굉장히 도박적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시황의 흐름이라든가 차트의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진입한 게 아니라 도박적인 자리에서 굉장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가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오히려 조금 관망하는 식으로 갈 예정인데 네. 왜냐면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잡으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고치가 뜬다면은 어제 상승분에 대한 진폭이 반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절 오면은 반드시 청산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좀 더 기다리는 장세를 기다려다가 다시 한번 매수적 관점을 볼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오일 관련해 갖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자체는 지금 도박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분명하고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성이 돼버려요. 지금 상황 자체가 포지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본절 옷이 반드시 이제 청산을 하고 좀 더 기다리는 식으로 가는데 재고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띨지 그 부분은 사실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해요. 재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오늘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폭에 대한 반납이 가능하다. 근데 수익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매도적 위치로. 네. 그렇기 때문에 본절 올시 반드시 청산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방향대도 다르고 본전 올시에 좀 청산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날계약이나 실으셨기 때문에 잘못 또 흘러간다면은 손실이 정말 크게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각별하게 좀 주의하셔서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9009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달러는 유로화와 호주 달러와 반대 방향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라고 통화적인 측면을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문자 상담 좀 빠르게 좀 짚어드리고 크루드 오일 넘어갈게요. 네. 네, 이거 질문 자체에서 일단 답변 드리면 유로는 완전 반대예요. 여러분들. 유로가 여러분들 제일 이해하셔야 될 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FX 현물 기반으로 선물 자체가 형성되는 건데 FX에서 거래가 가장 많은 게 유로입니다. 통화에서. 모든 종목에서 유로가 거래가 가장 많은 이유는 달러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본 통화가. 그렇기 때문에 유로 자체를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달러랑 반대 통화하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을 찾고 싶다면은 차트를 열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과연? 이거 앞으로도 질문이 계속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로 FX에 대해서 차트를 열고, 그죠? 그리고 네. 호주 달러죠? 네, 호주 달러. 네. 잠시만요. 제가 호주 달러는 잘 안 봐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네. 호주 달러 잠깐만, 추가를 해야지. 통화에서 네.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함께 지금 현재 시세를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좀 반대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고, 호주 달러도 역시나 좀 기준이 되는 통화로 많은 그 종목들 비교 분석할 때 사용이 되고 있는 통화이기도 합니다. 자, 호주 달러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럼 지금 딱 네. 보시면은 유로 자체랑 지금 호주 달러 자체랑 좀 비교해 봤을 때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죠. 방향성 자체가 비슷하지만은 호주 달러는 FOMC랑 유로존을 좀 벗어나서 호주의 통화 정책까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FOMC나 유로존에 대해 설명드릴 때 호주 달러에 대해서 이런 관계성을 좀 이해를 하고 싶다면은 호주의 통화 정책 자체도 비교 분석을 하셔야 돼요. 네, 방향은 비슷하지만 진폭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진폭이 다르고 상대적 위치값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달러를 보면서 유로화를 거래하는 이유는 완전히 거의 90% 이상, 99% 이상이 반대급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만은 달러 자체만으로 지금 호주 달러를 본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요. 영향권을 받기 때문에 달러에. 하지만은 진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호주 달러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유로존의 통화 정책 말고도 호주 내에 있는 자국의 이제 통화 정책도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호주 달러와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 비교 분석 좀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죠. 크루드오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주 연속 EI 쪽에서는 재고가 늘어난 수치로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자, 오늘장도 여전히 재고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의 예측치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종 리스크로 인해서 일단 64달러 초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크루드오일의 가격대인데요. 현재 64.344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가까운 급등세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본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나눠볼게요. 네, 크루드오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와 김경영 PD 업이고요. 마스터님이 지금 크루드오일도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네요.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4달러 돌파 이후에 뭐 각종 시황적인 측면들이 계속적으로 뉴스가 들려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김경영 PD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최근의 급등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부터 전달해드렸던 부분이죠.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가 백악관을 방문하면서 트럼프와 지금 회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회동에서 이란의 원유 생산 영향을 좀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과의 만남에서 어떤 전반적인 핵 제재를 좀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다. 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빈살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일종의 오일머니를 무기로 해서 이 핵 개발 조약을 좀 완화해달라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현재 상황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사에는 없지만 트럼프와 이 빈살만의 회동 사진을 보시면 이 빈살만 쪽에서 미국의 어떤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신나게 이 무기는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 뭐 그런 장면도 좀 목격이 될 정도인데요. 그런 만큼 지금 재력을 무기로 해서 핵 개발을 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좀 조르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우디는 이에 대해서 탈석유 개혁을 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숙적이죠.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무장에 착수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며칠 전이었죠. 빈살만 왕자가 사우디는 핵폭탄 보유를 원치 않지만 이란이 핵폭탄을 개발한다면 우리도 최대한 신속하게 같은 패를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좀 시사했다라는 점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금 행보로 인해서 오펙 멤버들의 오일 수출이 이 제재로 좀 제한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리스크가 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산유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격대가 현재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오펙과 동맹국들이 9월 말까지 시장 재균형을 이룰 것이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시티그룹 쪽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일의 최근 행보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이 투자자들이 미국발 공급량
생산량을 경계할 것이며 오펙의 노력 역시 금방 상쇄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선물 쪽의 인터뷰가 함께 올라왔는데요. 네. 미국과 사우디가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C 추산으로는요. 이란의 핵 제재가 재개가 될 경우에 이란으로부터의 오일 수출량은 올해 연말까지 하루 25만 배럴가량 줄어들 것이다라는 추산을 또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적으로 좀 고개를 돌려보면요. API 쪽에서는 일단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274만 배럴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EIA 쪽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이는 지난 1월 초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고요. EIA 발표치에 대해서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는 325만 배럴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반대 방향으로 API와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또 현대선물 쪽에서는 미국의 원유 재고 전망을 놓고 여러 방향의 전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증가일지 감소일지 본인들도 예측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IA 데이터 역시 하락을 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좀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에 대해서 먼저 이슈 점검을 김기용 PD 통해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재고치가 지난주에는 500만 배럴이 증가가 된 상황이었고 오늘의 예측치는 260만 배럴입니다. 지난주보다는 한 절반 정도의 재고가 줄어든 수치이기도 한데 자, 마스터님은 오늘 크루드오일도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네. 사실 이제 제가 원유 재고할 때 조금 이제 하지 않는 상황하고 원유 재고를 해볼 만한 상황이 이렇게 놓여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황적인 측면이 굉장히 따랐을 때 재고치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강한 추세 자체는 이기지 못할 때 그때 재고를 조금 들이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은 시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린 추세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강하게 일단은 지지 레인지, 이제 박스 레인지를 가두는 그런 지지 라인 선 자체가 어제 붕괴됐다는 점을 파악하셔야 돼요. 전일.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지금 동그라미 치신데 전일 이제 그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오일에 대한 매도세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관점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지지를 받는 이 스팬 구간에 올 때까지 매매를 좀 기다리시는 관점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매수 관점으로 한 차례 더 보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세적인 관점을 보면은. 근데 지금 시황이 없다는 데서 좀 불안할 수 있겠지만은 강한 지지가 일단은 뚫렸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매수를 한 차례 더 엿볼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만은 오늘 재고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만큼. 왜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요인도 되고 다시 어제 상승분에 대한 반납을 이끌 요인도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원유 재고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하게 도박적이다. 예, 확률 자체가 극악이다. 뭐 예상을 하거나 장세가 어떤 식으로 틀이 잡힐지 예측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싶어요. 그럼 보이지 않으면은 매매를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구간 내에 진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쭉 오일을 지켜보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밑단 스팬 자체를 좀 지켜보고 있어요. 밑단 네. 60분봉에서. 왜냐면은 강한 추세가 형성됐을 때 이런 밑단 자리에서 굉장히 유리한 종목을 매수 포지션을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지금 자리는 오늘 개인적으로 오일 자체는 보이지 않는 시황 속에서 재고가 발생하는 거니까 굉장하게 위험하다. 리스크가 굉장하게 수반된다. 이 점을 참고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도 오기 전에 오일은 거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강조드린 점은 네. 이제 시황적인 측면으로 사우디 이란 관련해 갖고 매수적 관점으로 보기에도 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야, 이거 자체가 긴장감에 상승했다고 보기에는 지금 오일 가격대가 지금 불안정하다. 강한 추세가
일단은 뚫렸으니까 한번 매수적 관점으로 추후에 보자 이런 관점을 좀 가지자는 거지. 네. 이거를 오늘 당일 매밀 이런 위험한 장세 속에서 야 오늘 당일 매수 보자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조금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가 고가다 하기에는 강한 지지 자체가 뚫렸기 때문에 매도 자체를 못 보는 것 뿐입니다. 매도 자체를. 네. 차라리 매수적 관점이 괜찮지만은 재고라는 것 자체가 방향성이 엄청나게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상대적 위치값인 거예요. 지금 차트상으로. 여기서 강하게 이제 또 이제 하방권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재고가 터지면. 네. 왜냐면은 어제 상승분에 대한 반납을 조금 일시적으로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매매 자체가 예상이 안 되고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까 5일 자체는 매매를 쉬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앞서서 뭐 지수에 대한 부분도 관망 들어주셨을 때 현재 구간에서의 매력도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의 가격대가 좀 별로 나오지 않는다면 좀 관망을 하시는 이후에 또 제대로 자리 좀 잡아가시라는 조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루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린 만큼 섣불리 좀 포지션 접근에 좀 지양하시라라는 말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돌에 대한 세 번째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거의 20분 다 되어 갔고요. 일단 30분까지는 1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현재 64달러 초반대까지 올린 크루드오일이에요, 마스터님. 네. 그렇다면 일단 재고가 좀 더욱더 예상치보다 늘어났을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하방 쪽으로 압박을 좀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재고가 여러분들 시황이 없으면 재고가 잘 맞아요. 없는 시황 속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3주 연속으로 재고의 양의 영향을 가장 잘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재고의 영향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시황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어떠한 추세라든가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고치의 영향만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재고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전일 이제 이거 자체가 뚫렸으니까. 그죠? 보통 여러분들한테 참고하실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좀 한 달 전이죠. 2월 초반에 미국 원유 증가라는 강력한 시황이 떠졌어요. 여기 차트를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원유 자체가 어떻게 뜨든 간에 자기 범주 내에서 이제 스팬 윗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붙었을 때 매도적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유리해요. 재고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강력한 시황이 뜨면요. 재고가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재고는 하나의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라 그 시황에 따라 방향성을 찾게 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지금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건 또 없는 시황 속에서 또 강하게 이제 달러 자체가 지켜오던 이제 강한 지지라인이 또 뚫렸는 상황이니까 단순히 이제 재고치 많고 접근하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네.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해답을 내놓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 내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시황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면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장세에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매도 들어가세요. 이거 반납할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황도 없을 뿐더러 재고치도 예상이 안 되는 상황 속이니까 매매 자체를 완전히 건너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재고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뭐 거래를 하고 이런 관점을 좀 웬만하면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일에 관련해 갖고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 랠리가 조금 나올 때 그때 한 번 더 짧은 손절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지금 범위 내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조금 언급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기조로 좀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 22분 1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재고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까지 재고가 증가한다면 4주 연속 재고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일단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새로운 국면 안에서 좀 바라보는 만큼 저희 레인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발표되자마자 또 함께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쪽에 오늘 장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유튜브로도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크루드오일을 64.14에 매도 3개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가격대가 64.14달러의 매도로 이제 반대쪽으로 들어가셨는데, 뭐 지금 구간에서는 64달러 초반대이고 현재 구간에서 또 지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좀 보시면서 가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면서 64.13입니다. 지금 수익으로 전환이 되셨거나 본전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좀 유지할까요? 일단 손절 범위 정해드릴게요. 지금 포지션 들고 계시니까 네네. 64.30에 손절 두시기 바랍니다. 64.30달러의 손절. 강한 추세가 이제 매도적으로 열리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변동성 자체가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정해둔다면은 오히려 그 최소한의 그거를 조금 정해두는 거겠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겠죠. 64.30 벗어나시면은 매도 보지 마시고 그냥 관망하세요. 관망하시길 좀 권유드려요. 어제 반락에 대한 좀 반납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일단은 매도적 관점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저는 매매하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일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가지시니까 조금 아쉬워요. 솔직하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거는 매매하는 날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일에 대해서 자꾸 공격적으로 들이대니까 야 이거 고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매일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이 오일에 대해서 매매해서 수익 나고 이런 종목이 아니라 어떠한 시황이라든가 어떠한 상황 차트 속에 연결돼 있을 때 야 내가 매도적 관점을 가지고 있겠다, 매수적 관점에 대한 시황이 좀 펼쳐졌다 이런 상황이 열려야지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단은 포지션이 64.14에 들고 계시니까 30에 손절 두시고 만약에 컷이 나가시 그 다음에는 매매를 쭉 지켜보는 이런 장세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매도적인 관점으로 현재 들고 계시기 때문에 위쪽 라인이죠.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64.30달러입니다. 손절 틱수에 대해서 좀 잘 살피셔서 거래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후 계속적으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함께 또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5분이 지나가면서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지금 개장을 한 지는 거의 1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요, 뭐 이전에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또 이내 빠지면서 2718.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901포인트 선 움직이면서 0.24%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 상승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2372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37%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짧은 시간 내에 변동세 좀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1320달러를 빠르게 돌파를 했었고 이내 다시 눌리면서 1320달러가 이탈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뭐 이전에는 1316달러까지도 좀 빠졌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1319.5달러 선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구간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64달러 초반대로 0.74% 상승세입니다. 64.2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지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움직였었던 가격대하고 좀 유사한데요. 89.665 라인, 670 라인으로 0.38%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다시 한번 현지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잠시 후 3분 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예측치 같은 경우는 260만 배럴의 재고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500만 배럴의 재고가 증가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전에 API 쪽에서는 오늘장 일단 재고에 대해서 줄어든 수치가 나왔는데요. 좀 다른 점은 지난주 API와 EI 쪽에서 두 기관 모두 재고가 증가하는 수치로 확인이 됐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API 쪽에서는 재고가 줄어들었고요. EI 쪽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예측치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가 워낙 좀 세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추가적으로 64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가격대에서 많은 분들의 포지션이 좀 엇갈리실 것도 같은데요. 앞서서 마스터님의 의견은 오늘장은 좀 피하시는 게, 지양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위로든 아래로든 참 어려운 매매가 될 거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이제 2분도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저희가 원유 재고 발표를 1분봉으로 세팅을 해서 항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재고 발표를 저희 신생애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재고 발표,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매매가 좀 유연하실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어떤 가격대에서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 가격대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의 고가가 일단 63.98달러였고요. 이내 오늘은 64달러를 빠르게 좀 돌파를 하면서 오늘의 고가는 64.44달러였습니다. 중반대 가격대는 터치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초반대 가격대에서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64.22달러 초반대에서 여전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EI 쪽에서 주간 원유 재고 예측치가 260만 배럴의 증가 예상을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500만 배럴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예상이 됐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좀 예측치가 API 쪽과 마찬가지로 좀 줄어든다라고 나온다면은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방향성이 흘러갈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앞서서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무를 좀 떠나서 일단 오늘은 좀 관망하자, 좀 멀리 좀 떨어져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0초밖에 남지 않았고요. 지금 가격대가 20달러를 다시 좀 이탈하고요. 64.1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20초, 점점 가까워올수록 가격대 어떤 가격대에서 시작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다시 또 64.25달러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점점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5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발표 예상치와 부합할지 보시죠. 자, 일단 30분이 지나갔고요. 자, 일단 발표가 되자마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지금 반대로 나왔네요. 네. 자, 지금 예상치는 260만 배럴의 증가 예상을 받지만 일단 재고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치보다는 한참 좀 재고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인데요. 반대로 재고 발표가 줄어들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하지만 그 재고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고 소폭의 재고 감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발표되자마자 일단 상승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좀 빼고 있는 가격대이고요. 64.39 오늘의 고가를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고치 다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전주 260만 배럴 감소해서요. API 재고치가 270만 배럴 감소였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0만 배럴의 재고 감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만큼의 앞에 부호만 거의 바뀐 것 같은데요. 일단 예상치는 260만 배럴의 증가 예상치였지만 지금 발표치는 260만 배럴 정도의 감소입니다. 일단 가격대가 확연히 좀 다른데 지금 상승 쪽으로 가면서 64.62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네.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게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판단하셔야 돼요. 매매 못해요, 이거. 여러분들 괜히 리스크 감소하지 마시고, 이거 오일 가격에 대해서 조금 가격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구경하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드릴게요. 이거 재고치가 감소했다고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상승기를 탈 수 있지만은, 전일 상승분이 너무 커요. 아까 이제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드렸는데 왜냐면은 손절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 안 잡고 있으면은 더 손실만 증폭될 뿐이에요. 그리고 수익이 날 가능성도 굉장히 적어져요. 이런 날에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가미되는 날이라 이제 보이지 않는 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이런 장소에서 매매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얘기 드리지만 매도로도 완전히 쏠릴 수도 있어요. 어제가 강세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라는 원유 재고라는 그 발표치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어제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열려요. 그러면은 이 구간 자체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하나 증명되는 거예요. 그죠? 도박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매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안전한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매매를 스탑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냥 쭉 지켜보자. 그리고 보이는 장소에서 좀 거래를 하자. 좀 이런 관점으로 가시고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재밌게 가고 있구나 하면서. 매매 안 하면은 오히려 구경할 때가 더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조금 그만두시고 이 재고치의 양에 따라 지금 앞으로 쭉 상승한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관점도 굉장히 있습니다, 가격대가.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스탑하시고 관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감소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260만 배럴의 증가인데요. 하지만 마이너스로 260만 배럴의 재고 감소가 일어나면서 일단 가격대는 다시 한번 64점 중반대 가격대에서 좀 탐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던 매도로 잡으셨던 분은 마스터님이 64.30달러의 손절 라인 잡아드렸으니까 좀 잘 대응을 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상승 쪽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탄력이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요, 네. 지금 고가를 이제 예상 못 해요. 지금 왜냐면은 원래 지지 라인 자체가 어제 이제 뚫렸기 때문에 고가 자리가 이제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앞으로 장세 자체가 어디까지 가겠다 굉장히 의미 없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적 관점으로 보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왜냐면 평단가가 완전히 좋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점은 여기는 안정적으로 들어가겠다, 보수적 관점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위치값에 놓일 때까지 매매를 자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관망하고 오늘 자리가 분명히 큰 상승장이 오면은 내일이라도 분명히 반납분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조정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유로에 대한 매수적인 관점은 굉장하게 보수적으로 그냥 쭉 구경하시는 식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괜히 이런 장 속에서 매매했다가는 큰 손실만 야기한다는 점을 좀 명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계속해서 관망에 대한 포지션을 좀 짚어주고 계시는 상황이죠. 자, 크루드오일 일단 64.57달러 선입니다. 1.32% 상승세고요. 자, 지금 이제 막 5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격대가 좀 진정이 되지 않았고 이후 가격대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격대 현재고가 이렇게 변동성 빠르게 움직일 때는 좀 관망하시고 지양하시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재고가 일단 크루드오일 원유에 대해서는 재고 감소로 나왔고요. 가솔린과 정제유 재고도 모두 감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들 재료만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으로는 정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4.65달러. 오늘의 고가를 뛰어넘으면서 중반대 가격대도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승세와 이런 힘이라면, 매수적인 힘이라면은 65달러도 좀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 고점이 66달러 부근입니다. 일단 가격대 날짜 좀 살펴볼게요. 1월 25일 날에 기록했던 66.02달러가 일단 이 전에 고가입니다. 그 다음까지의 그 레인지가 66달러까지는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상승세라면 그 다음 가격대가 시도해볼 가격대가 66달러입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함께 좀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호가창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좀 변동성이 빠르게 나온다는 걸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원재고 발표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재고치를 발표드리자면은 260만 배럴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제유와 함께 가솔린도 재고가 모두 감소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주요 이슈였던 한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원유재고 발표가 됐고 이제 기다리는 것은 새벽으로 넘어가면서 새벽 3시에 발표된 FOMC 발표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그리고 달러와 유로 통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기점일 텐데요. 자, 일단 크루드오일 먼저 한 이슈를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 내일장 신세계를 통해서는 저희가 FOMC를 중점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와 함께 원유재고 발표 실시간으로 중계를 도와드렸고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골드 넘어가 볼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꽤 좀 변화가 많았습니다. 현재 가격대 다시 한번 골드 살펴드리자면요. 1320달러를 다시 회복합니다. 1320.1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0.71%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장 골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계속적으로 89라인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장의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어제 고가가 90선을 돌파했었던 상황이었고 종가 역시나 90선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자, 오늘장은 90선 지키지 못하고 이탈 대비해서 89라인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드에 대해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골드 많은, 네. 팻말이 떨어지셨나봐요. 정말 재치 있으시고 좀 빠르시네요. 순발력이 좋으시는데. 네, 골드 마지막 이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네, 모두 만장일치 업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모두 업에 대한 의견 드렸고, 그리고 유튜브와 많은 시청자분들이 골드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좀 관심이 쏠리고 거래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 업을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네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네. 여러분들 골드 자체가 지금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지금 FOMC 회의가 12월 13일하고 6월에 이제 한번 열렸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달러가 급락하긴 했지만 골드는 조금 다르다는 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골드는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달러랑 반대로 가긴 하지만은 강한 추세 자체가 밀려야지 그때부터 매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건 성질의 차이입니다. 유로 자체는 반대급부, 완전히 거의 일치하는 반대급부적인 통화기 때문에 유로를 매수적 위치를 접근하는 건 맞으나 골드 자체는 좀 기다리시길 바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분명히 6월에 달러 인덱스가 무너졌죠? FOMC 회의 때. 근데 골드는 반등을 못해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6월에는 FOMC 회의 자체가 열렸음에도 달러가 추가 하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해요. 이건 골드 고유의 성질입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골드를 매수 쪽으로 보려면 어떡한가요? 3파동 자체가 끝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노리는 게 맞아요. 깨질 때. 이해하시겠죠? 지금부터 동그라미 잘 칠게요. 네. 매수 진입할 가능한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골드는. 그 자리가 어떨까요? 골드 자체는 이게 안 깨질 가능성이 커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고가가 나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자체는 관망하는 거예요. 골드를 매수 보기 시작하는 지점은 이 추세대 자체가 강하게 밀리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FOMC 회의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착각하시는 게 골드 자체를 오늘 FOMC에서 달러 떨어지니까 오늘부터 매수장 열릴 거야.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자체를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이 지금 추세가 강하게 밀리는 그 방향성을 찾고 이게 파동을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6월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를 유로 매수 등과 같이 골드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골드 자체는 이 강한 추세가 밀릴 때까지 기다리는 관점을 계속 명시드리는 겁니다. 이게 밀리고 그러면은 장기 포지션을 그때 골드 들어가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 이제 골드 관련해서 1000틱 막 500틱 이렇게 드시고 싶으시죠? 이때가 기회예요. 골드는 지금 기회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골드를 지금 매수적 관점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유로는 괜찮아요. 유로는 반대 통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골드는 성향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100% 일치하지 않고 통화에 달러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은 지금 상황 속에서 골드를 매수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파동 자체가 아직 3파동이 안 나왔어요, 이게. 파동 자체가.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런 파동 자체가 3파동이 나왔을 때 그게 밀리기 시작할 때부터 골드를 매수 관점 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를 매수 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리고 추후에 이 파동 자체가 하락 파동을 좀 더 이어가고 난 뒤 그게 갱신이 되면은 그때 매수 관점을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굉장하게 유리한 굉장히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추세가 강하게 밀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죠? 이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의 기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를 매수 관점으로 절대 들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동 자체도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 고가가 나왔을 가능성도 굉장하게 열려요. 왜냐면 강한 지지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1324에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밀려도 보지 말고 강한 지지를 받고 내려오면은 야 골드가 나중에 좋은 찬스가 오겠다. 이게 밀리면은 그때부터 난 매수 볼란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큰 수익 거둘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골드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100% 일치하지 않아요, 달러랑. 달러가 원래 이제 내려가면은 골드가 상승하는 건 맞아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산의 큰 유효한 틀 안에서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건데 완전한 반대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가 갱신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달러가 오늘 많이 FOMC 회의 때마다 내려앉았다 해갖고 골드 자체가 오늘 반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오산이라는 점을 좀 명시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지금 제가 그린 추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체가 밀리면 그때부터 매수적 관점을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지만 오늘 이게 안 밀릴 가능성이 아직도 굉장히 크다. 이 점을 시사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진짜 포지션 지지라인이 1324예요. 1324. 1324, 1325 여기가 강한 지지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게 안 뚫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골드보다는 차라리 유로가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골드 매수 부분은 맞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 자체는 진짜 관망하시길 바래요. 골드 자체는. 장세가 추세가 매수기 때문에 매수적 관점은 맞지만은 골드 자체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밀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장기적 관점으로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일단 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때 지금 직후 바로 골드를 이제 좀 매수로 바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조언을 드린 것 같고요. 1324달러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관점은 섣불리 현재 구간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좀 길게 바라보시면서 골드에 대해서는 매수적인 관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골드에 대해서 뭐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의 의견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아무래도 달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외신 쪽에서는 상승은 앞으로도 하겠지만 곧 좀 제한적인 상승일 것이다라고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준으로부터 금리 인상 페이스에 대한 어떤 암시가 나오면 이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의 금리 인상 부분보다는 이 향후에 어떻게 좀 가이던스가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발표된다고 해도 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움직임에 대한 암시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밤 주목할 부분은 파월이 어떤 방향으로 힌트를 주는가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파월은 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힌트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만 좀 힌트를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FOMC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좀 색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앞으로 모든 FOMC는 기자회견을 병행한다라는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루머도 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보다 좀 더 맥파적인 레토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빨리 또 많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어떤 암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횟수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은 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런 좀 우회적인 힌트를 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된다면 골드 상승에는 그만큼 좀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는 조금 소폭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골드까지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FOMC 앞두고 약달러 기조의 골드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골드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셔서 저희가 빠르게 좀 소화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자, 일단 골드를 매매에 좀 접근하신 것 같은데 골드 1318.50달러에 매수 3계약 들어갔는데 익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대 살펴드리고 바로 좀 코멘트 들어볼까요? 현재 1321달러인데요. 익절 라인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청산하세요, 지금. 네, 지금요? 네, 지금 현재가에서 청산하세요. 왜냐면은, 골드는 좀 달라요, 상황이. 네, 제가 언급 드리다시피, 지금 강한 추세를 조금 그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지금 파동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지금 지지라인이네요, 딱. 그죠? 지지라인이죠? 여기가 강하게 지지받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지금 이 고가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청산을 하고 이 강한 지지가 밀렸을 때 그때부터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당일 골드 자체는 성격이 달러랑 완전히 반대 이제 성격을 띠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골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매수적 관점으로. 오늘 고가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고 좀 시사하고 싶은 부분이 아직 파동 자체가 나오지 않는 추세대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맞고 밀릴 가능성도 굉장히 염두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매수적 관점을 보시면은 지금 얼마나 고가랑 이격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거 30틱 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 상황보다는 이 강한 일봉상 지지라인 자체가 아까 전에 그렸다시피 지지라인 자체가 깨지고 난 뒤에 그때 다시 매수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좀 청산하시길 권유드려요.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면 골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점이요. 네. 저번 6월과 같은 현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6월과 같은.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했지만 골드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산에 대해서 의견을 더욱더 보태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영 마스터님이 나오셔서 그런지 정말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 접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모두 다뤄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전략 나눠드렸는데요. 마스터님, 짧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실까요? 여러분들 매매가 힘드시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좀 기다리는 매매를 제가 강조드리는 편은 좋은 평단가, 좋은 가격대에서 그만큼 좋은 포지션을 쥐고 있다면은 매매 자체가 무섭질 않아요. 근데 어중간하게 추격 매수하고 눌리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황 속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기다리는 매매를 통해서 좋은 시황이 떴을 때 그때 포지션 진입 구간을 한다면 그보다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익이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이제 톡스타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석 바라고 앞으로도 좋은 시황과 좋은 얘기 그리고 이런 FOMC 큰 통화 정책을 좀 재밌게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현 PD도 한 말씀 해볼까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 FOMC 기자회견 그리고 성명서 발표라는 이벤트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파월 쪽에서 암시를 좀 제시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새벽 3시에 있을 FOMC 발표에 대해서 저희 신세계 시간 통해 그리고 서울경제TV 안에서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 전략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지원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용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